반갑습니다, 형님. 고자성님 반갑습니다. 음,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목소리가 거의 뭐 사람 목소리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괴물 목소리가 나왔어요. 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목감기, 목코가 가래로 꽉꽉 차가지고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하기가 힘들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많이 나아진 편입니다. 그리고 방송하기 전에 엄청 이 콧물하고 여기 있는 것까지 막 다 그 물로 쏴가지고 알죠? 코 청소하는 거 쭉 누르면 반대편 코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반갑습니다. 예. 엄청 빡시게 하고 왔더니 방송 시작하기 전에 콧물 다 빼자 해갖고 쭉 다 뺐거든요. 뭐 콧물 수준이 아니라 거의 고름이 나와요. 근데 뺐더니 좀 낫네. 근데 방송 중간에도 어쩔 수 없이 좀 코를 풀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금방 차가지고 목감기 코감기 심했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목하고 코는 완전히 그냥 고름이 그냥 계속 콧물이라고 말하기에 뭐해. 너무 진해 끈적끈적 진해가지고 무슨 본드 찌꺼기 나오는 것처럼 막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도 나아진 거죠 이게. 예, 다행인 거예요. 진짜 코랑 목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덕분에 미리네님도 반갑습니다. 덕분에 일주일 동안 조금 누워 있었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 좀 여가 생활을 좀 했습니다. 누워서 여가 생활. 다만 이제 쉬어도 쉬는 게 아니죠. 아기가 있으니까.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거는 오징어 게임을 봤습니다. 야, 이게 얼마 만에 이 드라마를 정주행했어. 오징어 게임 뭐 6편이니까 6시간이니까 사실 그렇게 길진 않지만 제가 계속 근 몇 년 동안 영상은 거의 뭐 보질 못하고 있다가 알아놓는 덕분에 오징어 게임을 좀 봤어요. 오징어 게임은 근데 다들 보셨나? 오징어 게임 얘기도 이따가 이왕 봤으니까 저도 오징어 게임 형님들하고 담소의 시간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최근에 본 게 없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었는데 오징어 게임을 그래도 봤다는 거. 미리네님 아예 안 보셨어요? 나코자님 안 보셨어요? 이게 나도 시즌 2 때부터 내 취향이 아니었거든. 이미 내가 좋아하는 그 스타일의 전개가 아니었어 시즌 2에서. 그래서 사실 원래대로라면은 안 보거든 그러면. 그리고 이렇게 그 천금 같은 기회가 왔을 때, 휴식의 기회가 왔을 때 다른 거 볼 거 엄청 많았는데 미뤄둔 거 엄청 볼 거 많았는데 굳이 오징어 게임을 봤던 이유는 그래도 오징어 게임은 내 취향이고 아니고 그거랑 상관없이 그래도 글로벌한 뭐라 그래야 되지? 이 공감의 소재가 되잖아요. 뭘 같이 경험했다는 거, 우리가 뭔가를 같이 컨텐츠를 봤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오징어 게임 봤냐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봤습니다. 다른 거보다도. 그러니까 사실 너무 인기가 있는 컨텐츠는 제 취향이 아니더라도 보긴 봐야 돼.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사회적 그 상호
어, 작용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찾아봤어요. 네. 오징어 게임, 오늘 오징어 게임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뭐죠 이거? 어, 뭐지 이거? 잠깐만요. 이게 뭐야? 살짝 우리 그 알렉시스님이 K-팝 데몬 헌터스 본다고 하지 않았음? 그걸 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푸바보님 제가 처음에 방송 키자마자 한 얘기 못 들었죠. 알아 누워서 볼 시간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볼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오징어 게임부터 봤어요. K-팝 데모 헌터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나야말로 K-팝 데모 헌터스를 꼭 봐야 되는 사람이거든 사실. 진짜 꼭 봐야 되는 사람이야. 이게 형님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대화의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생업도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K-팝이랑 관련된 콘텐츠들을 다 관련이 있어요. 어떻게 다뤘는지, 어떤 뭐가 나왔는지 뭐 다 봐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난 이상하게 손이 안 가. 이상하게 손이 안 가서 볼 수 있었는데 안 봤습니다. 이번 주는 솔직히 알아 누워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오징어 게임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징어 게임도 그렇게 집중력 있게 본 건 아니에요, 사실. 워낙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냥 진짜 누워가지고 그냥 대충 봤어요, 대충.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아니 보통 그렇지 맞아. 맞긴 해. 저 뭐냐면은 저 지게차도 일당으로 보통 계산하잖아요. 모든 이제 중장비나 뭐 이렇게 저 장비 치는 사람들은 일당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서 물론 이제 물류창고에서는 소속 직원이죠. 어? 보통 근데 계약을 할 때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거 다 처리 뭐 이렇게 계약하면 저런 짓을 할 이유가 없는데 왜냐면은 그 뭐라 그러지? 빨리 치고 집에 가는 거? 할 일 빨리 하고 집에 가는 거? 그럴 수 있는데 우리 포획박도 미국에서 지게차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리끼리 그렇지 야리끼리 그 포획박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지게차 하는데 그 친구는 그냥 월급제거든요. 그냥 물류 창고 같은데 자기네들 물건 취급하는 데에서 그 물건만 꺼내주면 돼요. 주문 들어오면은 물건 꺼내주고. 그러니까 뭐야 사실 어차피 일당으로 받는 거야. 월급이라고 하기도 그래. 불법 체류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사실 일이 없다. 예를 들어서 주문이 안 들어온다. 물류에서 꺼내줄 일이 없다. 그럼 하루 종일 그냥 농땡이 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일이 없는데 창조하게 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 꺼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오더가 들어와야지 꺼낼 거 아니야. 영주권 있는 게 더 잡히기 쉽지 않나요? 그냥 불체가 덜 잡힐 듯. 나 모르겠어. 솔직히 모르겠어. 어떤 구조로 내가 가서 뭐 어떤 구조로 있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근데 우리 포획박의 어떤 그 설명에 의하면 그 샌프란시스코 거기서 좀 떨어진 데에 그냥 딱 어떤 물류 창고 같은 데인가 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갈 일이 잘 없대요. 그냥 거기 창고에 계속 있으면서 그냥 지게차 운전하다가 그냥 주말에나 가끔 심심하면은 저기 LA나 한번 갔다 오고 난 모르겠어 그게 어떤 구조인지. 그래갖고 무슨 뭐 불법 체류 잡혀가지고 어떻게 쫓겨나는 구조인지 모르겠는데 잘 있는 거 보니까 뭐 그렇게 빡빡하진 않은가 봐. 그냥 창고에만 처박혀 있으면서
근데 짱 박히는 거, 짱 박혀가지고 일을 덜 할 수 있다. 그런 구조다. 분명히 있죠. 다만 저렇게 짱 박히면 저기도 분명 업체일 거 아니야. 누군가는 일을 더 해야 된다. 저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 지게차 모은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 그러면 야 이거 뭐야? 어디 갔어 이 새끼? 이렇게 되면 숨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 뭔가 필요한 상황이 왔어. 지게차가 지금 물건을 꺼내줘야 되는데 지게차 운전하는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없어 오늘. 그러면 찾을 수밖에 없으니까 숨는 게 의미가 없거든. 근데 저렇게 숨었다는 건 뭐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숨었을 때 유효하다. 일을 농땡이 칠 수 있다. 그렇다는 건 뭐야? 자기 말고도 누군가가 있다. 지게차를 필요로 할 때 다른 지게차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행동은 뭐다? 무조건 다른 사람의 피를 보는 구조다. 죄송합니다. 아니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엄청 목에다가 이것저것 하갖고 코드 다 풀고 나와서 야 그래도 완전 깔끔하게 맞췄다. 이 정도면은 오늘 중에 최고의 컨디션이다. 이러면서 준비를 해갖고 방송을 켰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가래가 막 끼면서 끓는 소리가 막 나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감기가 다 나은 게 아니라서 중간중간에 코를 좀 풀고 침을 좀 가래침을 뱉는 아주 더러운 사운드가 어쩌다가 나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내가 노가다 해보니 노가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30이고 나머지 70은 놈.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황금 비율. 어쩔 수 없어요. 어딜 가나 그 비율이 나오는 것 같아 나는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 진짜로. 이상하게 어딜 가나 그 비율이 유지되면서 일하는 사람의 퍼센테이지는 항상 물량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일하는 사람이 빠지면 누군가가 그 자리를 채우고 항상. 나 그리고 신기한 게 봐봐. 제가 신기한 거는 닥쳐. 마이크 소리가 이상한 거야? 아니면 제 목소리는 지금 좀 가 있어요. 마이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요? 고쳐진다고요? 뭐야 이게? 미치겠네.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원인을 알 수가 없네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일을 나눠서 하는 구조에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만 제가 해보지 않았습니까? 영업사원은 자기가 한 만큼 자기가 가져가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널널하게 일하면 못 가져가니까 지만 손해거든요. 근데 제가 영업사원으로 2년 동안 일해보지 않았습니까? 똑같아요. 나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됐어. 나 일하면서. 그러니까 상위 30%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대부분은 기본급이 없기 때문에 기본급이 거의 없는 회사였거든요. 대부분은 70%의 직원들은 가져가는 돈도 없는데 와갖고 앉아있다가요. 일을 별로 안 하고 영업 실적이 별로 없어.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월급 거의 못 받거든? 근데 영업하러 나와.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아니 왜 시간 버려가면서 그럴 거면 이걸 하지 말지. 아 제가 진짜 영업 뛸 때 진짜 이해 안 되던 거 중에 하나가 나와서 한 달 내내 일을 똑같이 시간은 똑같이 드리고 근데 기본급이 없기 때문에 성과급이 때문에 성과가 없으니까 뭐씨 월급이 얼마 받지도 못해. 이게 다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월 얼마 가져갔는지가 오픈돼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 내내 출근해가지고 영업을 뛰는 거야.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야. 시간은 시간대로 써. 근데 돈은 안 가져가. 근데 열심히 하질 않아.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럴 거면 영업을 안 하지. 기본급이 있는 일을 하지 차라리. 그렇게 널널하게 할 거면은. 참 신기하더라고. 이게 진짜 이게 정확하게 30대 70은 아니 3대 7은 아니겠지만 이상하게 제가 다녔던 5개의 직장을 다녔는데 5개의 직장이 직종군이 다 다르고 일하는 방식, 돈을 받는 방식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신기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 대부분의 실적을 가져가는 사람은 그냥 여기 쏠려 있고 나머지는 그냥 이 비율이 진짜 맞긴 맞다. 대충은 맞다 진짜. 뭐 심한 데는 2대8 좀 그래도 아름다운 데는 4대6까지 나오겠지만 체감상은 3대7이 맞는 것 같다 진짜 신기합니다. 물론 상대적인 거긴 해요. 상대적인 거.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에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제도권에서 좀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어떤 그 학벌의 수준이 높은 거죠. 그 인간의 수준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약간 좀 그래도 검증이 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에서도 똑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이게 어떤 의욕의 법칙인 것 같아. 뭐 어떤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반드시 그러니까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의욕을 많이 가져가는 비율은 여기고 의욕이 없는 비율은 항상 이렇게 유지가 된다. 약간 군중심리 같은 건가? 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진짜 소위 말해서 엘리트로 불릴 만한 거의 준 엘리트급의 직원들도 그 집단이 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여튼 신기합니다.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한 거지 내가? 그거 오징어 게임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상하다. 자, 잠시만요. 노래 한 곡만 들을게요. 이게 코를 또 한번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야? 히치스 뭐야? 이게 뭐지? Rolling Stone 던져볼래 내 꿈속으로 난 승일이라도 gotta go 신경 안 써 like the way it goes on a road gotta go Everything that glitters isn't gold 상관없어 When we pull up we gon' make a scene It's your story it's a quality 뭐가 들어있게 my big big bags and all that charisma 고민 따윈 하나도 없지 We got chance pocket full of dreams 뭐가 들어있게 my big big bags and all that charisma 걸음걸이 표정까지 I know that I'm lead Not intimate not into it just wanna kick it 갖고 싶지 너의 원인 You're trying to feel it 난 언제나 keep it on it Can you feel it Everything that glitters isn't gold 관심 없어 When we pull up we gon' make a scene It's your story it's a quality 자신감이 넘쳐 in my big big bags and all that charisma 고민 따윈 하나도 없지 We got chance pocket full of dreams 설렘이 가득해 in my big big bags and all that charisma R-I-C-C charisma I'm the one and only charisma wanna show you
you. I just gotta show you. Show me what? I learned something like this. I got diaries, 말로 설명 못해. Out of your league, so what? 너무 놀라진 나. You just not like me. got the RICC, baby. 널 초대할게, nice like it all. Coming to my own. Lip into it, LIT 자 하나 둘 셋. 말해왔던 순간으로 like that. When we pull up, we gon' make a scene. It's your story, it's a quality. 우리 얘길 가득 채워 big big facts. And all that charisma. Coming down, 하나도 없지. We got chance and pocket full of leaves. 우리 얘길 가득 채워 big big facts. And all that charisma. RICC. Charisma. Only one and only. Charisma. Let me show you what's in my big big bags. And all that charisma. 왜 갑자기 여기 이거 뜨길래 봤는데 어디서 나온 거지 이건 또? 이건 좀 이따가 볼게요. 일단 갑자기 그 방송 시작 직전에 알렉시스님이 카톡을 또 잔뜩 보냈는데 뭐죠 이거? 볼까요? 이거 뭐야? 5세대 이후 데뷔 여자 아이돌 스포티파이 일간 차트인 주간 피크. 이거 뭐 말하는 건가 이게? 스포티파이 일간 차트인. 뭐 그냥 뭐 다 메가 히트곡들이죠. 아, 도성방리도 반갑습니다. 그 다음 이건 뭐야? 이거 아닌데? 2020년 유튜브 뮤직 연간 보정 탑 12. 2020년 BTS 뭐 다 기억나죠? 블랙핑크 바로 밑에 있지 워너비가 이때 이렇게 많이 땡겼었어? 후덜덜이네. 와, 이거 몰랐네. 이 정도로 땡겼는지. 잠깐만. 2020년인데 레드벨벳 사이코도 2020년이야? 뭔가 맞나? 맞겠지? 2021년 에스파 넥스트 레벨이 이렇게 많이 땡겼었어? 아, 한국에서 한국 값이구나. 갑자기 뭘 보냈나 하면서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22년 아이브네. 와, 이 순차적으로 또르륵 이쁜 거 봐라 이거. 와, 완전히 유튜브 뮤직 이거 보면 사이드 있는 거 보니까 여자 아이돌에 국한된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때까지만 해도 여자 아이돌들이 카운팅이 엄청 좋았죠. 지금 보면 23년도 막 여자 아이돌 투성이네 그냥. 24년 로제와 에스파 여기까지구만. QWER 고민 중독이 유튜브 뮤직에서도 이렇게 선방을 했구만. 대박이네요. 야, 그리고 뭐야 이거? 그 다음에 나한테 아까 뭘 보냈는데.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보내준 거 뭐 있는지만 쓱 볼게요. 원래 준비했던 대화 그건 아닌데 링크를 하도 많이 보내갖고 뭔지 한번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가 엄청 많이 보내가지고
이런 링크를 또 보냈네요. 그 많던 걸그룹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상반기 음원 차트에서 아이브, 에스파 제외한 걸그룹 활약 미미. 기존 인기 걸그룹들도 팬덤 확장세 주춤. 주춤할 때 됐죠. 근데 사실 안정지향적 결과물로 관심 끄는데 실패. 이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아. 솔직히 이거는 제가 맨날 아이돌들 그룹들한테 아쉬운 부분인데 늘 얘기하는 그 그래프에서 그 중간에 좀 더 치고 나가도 되지 않을까 할 때 좀 회사의 사이클상 뭔가 더 빡 안 치는 느낌이 있죠, 솔직히. 근데 그거는 다른 그냥 아티스트, 그러니까 뮤지션들의 어떤 숙명 같은 거긴 해. 왜냐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안정지향적 결과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이건 이제 다른 그 뮤지션의 숙명 같은 게 어떤 스타일을 만들어 갖고 확 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이 하던 스타일로 확 뜨는 애는 잘 없어. 그죠? 뭔가 성공했다는 건 사실 자기 세계가 있는 거거든. 자기 세계, 자기가 구축한 세계가 있는데 여기서 또 이거를 유지를 안 하고 또 한 번의 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한다. 이거 쉽지 않거든. 새로운 시도를 하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솔직히. 아니 하물며 그냥 그냥 순수 싱어송라이터, 자기네 노래를 자기가 만드는 아티스트들도 이 세계를 확장하는 일이 엄청 힘들어갖고 1집 대박나고 2집 대박나고 3집까지 대박났는데 4집 4집부터는 진부하다. 자기 복습, 자기 복제, 답습 뭐 이런 얘기 막 듣잖아. 쉽지가 않아. 세계의 확장이 쉽지가 않아. 근데 K-팝 시스템은 뭐야? 다른 사람이 창작물을 갖다 주기 때문에 시도를 하려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어. 근데 새로운 시도를 하는 순간 자기가 구축했던 세계로부터 탈피해야 되잖아. 이걸로부터 벗어나야지 새로운 시도가 될 거 아니야. 자기가 하던 어떤 세계관, 자기가 하던 어떤 아트웍 이런 거를 부수고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자본이 투입됐다는 건 뭐야? 안정적인 수익도 이제는 수확의 시기가 왔기 때문에 수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한다. 그래갖고 또 새로운 확장을 한다. 이거 쉽지 않지. 이거 진짜 쉽지 않지,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자기들이 창작 활동을 하는 아티스트들도 그게 힘든 거는 약간 다른 이유에서 힘들지만 자본시장에서 1집, 2집, 3집 해갖고 3년, 4년 차까지 성공을 기가 막히게 한 애들도 여기서 한번 더 뚫고 올라간다?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거다. 물론 케이스들이 있죠. 있죠. 아니, 자본이 투여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본이 투여가 된 상태지. 그럼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미 자본은 여기까지 투입이 됐잖아, 쭉. 그러면 이제 기대값이 있을 거 아니야, 기대값. 야, 돈 좀 뽑아와. 수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른 걸 한다. 쉽지 않다는 거지, 그 선택을 하기에. 왜냐?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단적으로 그냥 예시를 드는 건데 지금까지 그냥 하던 거 저번 앨범 예를 들면은 저번 앨범을 뭐 200만 장 넘어가다 100만 장 팔았어. 직전에 앨범을 100만 장 팔았어. 그러면 여기서 80만에서 120만을 파는 선택. 야, 이거 무난하게 내면 요 정도 되겠다. 이게 수치가 나올 거 아니야, 예상 데이터가.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여기 퀄리티가 높은 새로운 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새로운 시도라는 건 탈피야, 탈피.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약간 이런 거야. 뭐라고 해야 되지? 그리고 이 회사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런 건 가능해. 회사 단위기 때문에 가능한 거 뭐야? 레드벨벳이 있어. 레드벨벳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레드벨벳이 쭉 활동하다가 갑자기 음악 색깔을 확 바꿔서 에스파 스타일로 가. 그러면 에스파 음악 스타일 좋은 거 누구나 알지.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왜 레드벨벳한테 시키냐고, 에스파한테 시키지. 왜?
아까 늘 얘기하지만 걸그룹의 그러니까 아이돌들의 상품성은 그래프가 정해져 있다. 소모를 한다. 이미지를 소모.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그것도 어렵고 1번 소모성이기 때문에 부품을 갈아 끼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더 무난하다. 그것도 있고 2번은 뭐냐? 아예 하던 거를 그러면 뒤엎어갖고 야 우리는 그럼 좀 모험적인 걸 하자. 누가 봐도 레드벨벳에서 에스파로 넘어가는 건 SM 입장에서는 요거는 비유가 맞지가 않죠. 이거는 맞지가 않죠. 솔직히 퀄리티에서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누가 봐도 퀄리티 떨어지지 않잖아. 솔직히. 그리고 무슨 하던 같이 일하던 뭐야 협업하던 그 창작자들을 갈아 끼울 이유도 없는 거고 안정적이잖아. 근데 모험은 뭐야? 새 얼굴.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돌 얼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 프로듀서. 새로운 프로듀서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와닿을 거야. 자, 이겁니다. 자, 레드벨벳이 활동을 하고 있었어. 계속 예시를 레드벨벳으로 들어서 좀 죄송한데 레드벨벳 활동을 한 5년 정도 했어요. 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그 프로듀서를 블랙 아이드 필승으로 해보겠다. 그 사람한테 시켜보겠다. 그러면 그거는 모험이 아니야. 그 사람 뭐야? 그 만들던 사람 그 사람 뭐야? 이미 검증된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 스타일이 이미 정해져 있어. 이 사람이 새로운 걸 하기가 쉽지가 않아. 이게 모험이냐?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험이라는 뜻을 여러분들이 혼동하면 안 되는 게 모험은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모험은 없던 거를 시도해야 돼. 없던 건 뭐야? 검증이 안 됨이야. 아니 다른 애들은 검증이 됐다니까? 뭘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가 음악적으로도 다 검증이 됐어. 이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야. 얘한테 프로듀싱을 맡기면 이런 퀄리티에 이런 스타일의 음악이 나오겠구나가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모험이라는 건 검증이 안 된 아직 사람들에게 신선한 이게 이런 사람한테 시키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거창하게 보는 거 거창하다는 말이 저는 조금 약간 안 맞다고 보는 게 그러면 현실적으로 매번 똑같은 거 내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현실론으로 입각해갖고 대입을 해보면 자 지금 에스파한테 대입을 해볼게요. 에스파가 다음 앨범 이번에 더티워크 말고 다음 앨범을 내는데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어. 누구한테 시킬 거예요? 일단 1번 님들이 아는 모든 프로듀싱 아니 내가 들어본 아이돌 음악은 이런 거 참 좋았다 이런 스타일 참 좋았다라고 했던 프로듀서들은 다 알잖아. 그 사람들이 새로운 거 못 갖고 온다니까. 하던 거가 오는 거야 그냥. 근데 그러면 그냥 미묘하게 변화를 준다? 미묘하게는 변화를 늘 주고 있어. 지금도 주고 있어요. 완전 답습하진 않아. 에스파도 에스파 정도의 퀄리티가 되면 계속 발전하면서 나오고 있어. 근데 결은 같잖아. 근데 목이 너무 갈리네. 톤을 낮춰야 되는데. 큰일 났네. 제 말은 이게 생각보다 결국에 누가 만들어 오느냐, 누가 프로듀싱을 하고, 누가 작곡을 하고, 누가 편곡을 하고, 누가 이 디렉팅을 하고, 그 모든 누가 스튜디오 작업을 하고, 이게 다 시스템으로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진취적으로 해보자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야. 이게 갈아야 돼. 이게 우리한테 일을 시켰을 때도 마찬가지야. 이게 지금 우리가 걸그룹으로 대입해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을 시켜. 하나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하나 올리려고 그래. 건축가를 누구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미 어느 정도 스타일이 나와 있어. 이 사람이 새로운 걸 잘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나는 쉽지 않다고 보는 거야. 잠깐만, 이거 어디 갔어? 그리고 이거. 그래서 이거는 안정지향적 결과물로 관심을 끄는데 실패했다. 근데 나는 이 말은 공감을 해. 근데 이 말이 안 나오려면 정말 도전적인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굳이 성공을 시킨, 봐봐, 여기 이 말의 어폐가 그거야. 기존 인기 걸그룹들도 확장세 주춤이라고 하잖아. 이거를 나는 봐봐. 자, 여기서 말하는 기존 인기 걸그룹은 아이브, 르세라핌, 그다음 또 누구 있어? 엠믹스, 잠깐만, 에스파, 이런 1대장급들이 갑자기 여기서 도전을 할 정도의 새로운 사운드를 갖고 온다? 진짜 쉽지 않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약간 결과론적인 거지, 이상적인 거지, 현실은 내가 봤을 땐 너무 힘들다. 근데 좀 뭐라 그럴까, 좀 수긍해야 될 부분도 있고 비판해야 될 부분도 있죠, 이 기사 가사도. 근데 뭐야, 나꼬제 최근에 걸그룹 가는 기사 몇 개 올라왔는데 뉴진스 없어서 그렇다는 분위기 기사 몇 개 올라가서 욕 처먹는 느낌. 그거는 알아서 좀 걸르면 되겠죠. 이 기사도 그런 기사인지 제가 좀 한번 볼게요. 이름 바꾸고 심기일전한 아이들도 야심차게 컴백한 아일릿과 르세라핌도 속수무책이었다. 중소들 기적 없었고 신인들도 잠시 반짝하다 말았다. 그나마 에스파와 아이브가 선방했다. 뭐 이거 여기까지 말 틀린 말은 없어, 솔직히. 근데 잠깐만. 올 상반기 마지막 날 멜론 차트 1위는 올데이 프로젝트가 차지했다. 그래서 최정상급 K-팝 그룹도 톱10 진입이 어려워서 멜론 일간 차트에서 신인 혼성 그룹이 1위에 올랐다는 사실은 상징적이다. 이것도 맞지? 이것도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고 상징적인 사건이죠. 네. 음원 차트 상위권을 장악하던 걸그룹들이 사라지고 솔로 가수와 밴드가 점령한 상황에서 K-팝은 물론 가요계 비주류 중에 비주류였던 혼성 그룹이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건 그냥 현상이니까. 근데 미비했다라고 하면서 주간 차트에서 10위 안에 오른 건 네 팀밖에 없다. 아이브, 그 다음에 에스파, 걸그룹 체면을 둘이 세웠고, 베이비 몬스터가 턱걸이하고 르세라핌 9위에 올랐지만 한 주뿐이었고, 아이브와 에스파 외에는 활약이 미비했다. 그것도 맞긴 맞지. 근데 활동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 사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2, 3년 전하고 대비된다. 상위 10곡 중에 절반을 차지했는데 화제를 모았던 신인 걸그룹 중에 하치투하치와 키키를 비롯해서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다. 근데 이거는 내가 느끼기에도 어떤 정점을 찍었던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걸그룹들이 막 엄청나게 스코어가 높았던 해에 비하면 올해는 좀 미비한 건 사실이야. 이거는 맞긴 해. 미비한 건 맞아. 근데 나는 이거를 막 문제 삼을 정도냐? 이거는 나는 이 기사를 엄청나게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다고 뭐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약간 또 여기다가 그걸 달자면 난 문제 삼고 싶지 않은 게, 이런 곡선의 그래프가 제일 좋겠지. 계속 성장. 근데 이게 앨범이라는 게, 특히나 이 작업물, 그 음악 작업물이라는 게 퀄리티가 들쑥날쑥한 맛도 있는 거지, 솔직히.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런 기사를 쓰게 된 배경에는 올해 유독 좀 처지는 느낌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 걸그룹
걸그룹에 한정해서 아이돌 전체가 아니라 걸그룹에 한정해서 초동이나 앨범 판매량이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죠? 이것도 팩트야. 그 다음에 조회수도 좀 떨어졌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기운이 빠지고 있는 거는 맞아. 나는 이거는 그냥 팩트라고 봐. 어떤 기사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말들은 그냥 사실의 나열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 내내 정치적 이슈로 케이팝에 대한 관심이 다소 떨어진 점을 부진의 원인으로 뽑는다? 정치적 이슈 때문에 케이팝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다? 이게 다 그래 윤석열 이재명 때문이다? 야, 그거는 난 동의하기 좀 힘든데. 그 뜻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더 읽어볼게요. 각 기획사의 주력 걸그룹들이 안정기에 접어들며 경쟁 열기가 식은 데는 요 정치적인 하이브와 미니진 대표 간의 갈등으로 촉발된 대중의 피로감. 이것도 이게 영향을 줬을까? 잠시만요. 박지원. 아니 너무 나는 약간 좀 그래서 포털 사이트 나 이름 검색하면은 뭔가 내가 한 방을 터뜨려야지 뭘 해야지 그분을 이길 수 있을까? 둘 중 하나 해야 돼. 사고를 치거나. 뭐 출마라도 감사합니다. 가래가 계속 실시간으로 껴서 오늘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여러분들 편안하게 휴식하는 시간에 정말 불편한 사운드 들려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 이어나갈게요. 정민재 대중음악평론가는 인기 걸그룹들이 안정지향적인 결과물을 내놓으며 대중의 이목을 끌지 못했고 이거는 맞다고 봐. 이거는 여기까지는 맞아. 난 동의해. 뭔가 근데 그거를 탓하고 싶진 않다는 거야. 아까 내가 한참 떠들었던 건 뭐냐, 그거에 대한 얘기야. 할라 그래도 쉽지가 않다. 그게 되면 막말로 야 명반 갖고 와, 야 명반 하나 꽂아봐라, 심심한데 명반 하나 꽂아봐라, 딱 꽂을 수 있어. 그럼 개능력자지 솔직한 얘기로. 야 도전적인 거 새로 해갖고 도전적인 거 새로운 시도 이게 성공했을 때나 그 의미가 있지, 실패한 시도도 수두룩하게 많아. 진짜 수두룩하게 많아. 이게 이 대중음악 전반에 걸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다 모든 아티스트들은 그게 쉽지가 않다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야. 결과 안정지향적인 결과물을 내놓으며 대중의 이목 할라 그래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탓하고 싶진 않다. 만약에 안정지향적인 결과물이 아닌 시도를 하려면 신인이 해야 돼, 막말로. 근데 신인이 그러면 올해의 신인을 얘기할 때 자 이거 분리를 해야 돼. 나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제 입장은 그러니까 이런 일대 장급들이 완전히 새로운 시도, 여기서 말하는 뭐죠? 안정지향적이 아닌 도전적인 시도를 하는 건 어렵고 잘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뭐야 마이크 멀어지니까 시도를 하려는 그 동기부여도 어렵고 설령 시도를 한다 하더라도 성공 보장도 없고 그냥 난이도가 높음. 그렇기 때문에 시도를 안 한다고 비판하고 싶지는 않음. 아쉬운 정도. 하면 더 좋을 텐데. 근데 여기까지는 제 생각이에요. 근데 하이브 내부 문제로 인한 피로감으로 르세라핌 아일릿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요거는 솔직히 동의를 전혀 못 하겠는 게, 만약에 하이브 내부 문제로
뉴진스가 기가 막힌 명반을 갖고 왔는데 하이브 내부 문제 때문에 대중들이 뉴진스로부터 등을 돌려갖고 스코어가 떨어졌으면 인정. 오케이, 인정. 그럼 맞아. 그 예시는 맞아. 뉴진스가 새 앨범을 냈어. 만약에 냈는데 명반이야. 존나 잘 나왔어. 근데 스코어가 안 나와. 왜? 분석을 해보면 만약에 그 사안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이거는 뉴진스가 정말 명반을 갖고 왔고 멋진 앨범을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브 내부 문제 때문에 뉴진스한테 팬들이 등을 돌려서 스코어가 안 나왔구나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어. 그건 맞아. 근데 뉴진스는 새 앨범을 안 갖고 왔잖아. 활동을 못했어. 근데 르세라핌하고 아일릿이 하이릿 내부 문제 때문에 대중들이 르세라핌하고 아일릿에 관심이 떨어졌다? 이건 좀 이상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문장을 좀 바꿔야 돼.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설득력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하이브 내부 문제로 인해 피로감이가 아니라 르세라핌 아일릿의 그 완성도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면은 그런 분석도 할 수 있겠네라는 정도의 생각은 할 수 있어. 예를 들면 반대로. 그러니까 회사가 흔들렸어. 뉴진스 때문에 회사가 흔들려갖고 집중을 잘 못한 것 같네. 원래 하이브 일을 잘하는 회사인데 뉴진스 때문에 르세라핌하고 아일릿까지 좀 흔들린 것 같네라고 얘기하면 차라리 그거는 그렇게 한번 들어볼 만은 해. 근데 이거 대중들이 하이브 문제 때문에 르세라핌하고 아일릿까지 관심을 안 가지게 된다? 이거는 너무 비약이지. 뉴진스 문제 때문에 르세라핌하고 아일릿까지 싫어하게 됐습니까? 이건 난 좀 너무 비약인 것 같아. 좀 약간 이거는 이 대중음악 평론가가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 왜냐면 기자가 옮기는 과정에서 절묘한 편집과 자기가 원하는 워딩만 앞뒤 다 자르고 가져오면 이런 기사 얼마든지 쓸 수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문제인지 기자가 문제인지는 저는 일단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K-팝 전반에 대한 관심이 하락하는 문화 컨텐츠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와 음원 플랫폼이 전체 시장을 대변하지 못하는 측면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시각도 있다. 요거는 또 맞는 얘기지. 이거는 근데 근데 이거는 분석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 이거는 일정 부분 또 맞아요. 뭐냐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나 쇼트, 스포츠, K-팝을 대체할 만한 컨텐츠가 많아지면서 K-팝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떨어진 게 아닌가 싶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 해볼 수 있는 문제지. 점점 쇼츠화 되니까 이게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까지는 쇼츠에 특화되어 있는 K-팝을 띄워주는 효과였다면 이제는 그것도 지겹다 이거야. 쇼츠에서 그냥 끝내버린다 이거야. 쇼츠로 본 노래를 듣는 연결 창구가 됐는데 사람들이 쇼츠를 소비하는 패턴 자체가 또 바뀌면서 생활 환경이 바뀌면서 그냥 쇼츠에서 끝내버리니까 스코어가 더 안 나올 수 있다 라고 분석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어느 정도 생각은 해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기사에 대해서 누군가 비난을 한다면 그냥 요 한 줄이 좀 약간 전체 기사에 뭔가 맥락을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다음에 뭐야? 이건 뭐야? 부스터 진동 클렌저 15만원짜리 이거 나한테 링크 왜 보내? 포카 4장을 주기 때문에 15만원짜리를 사게 되는. 포카 어떻게 생겼는데? 포카를 손글씨 포카 뷰티기기 꾸미기 세트까지 기타 알렉시스 아저씨가 보냈습니다. 이거는 뒷면이 이렇게 그러면서 속보
자, 부스터 진동 클렌저 얼마에 팔죠 지금? 16만원에 팝니다. 16만원. 속보 떴습니다. 알렉시스님 속보. 16만원 내면 부스터 진동 클렌저 플러스 장원영 포카 4장인데 번개 장터에 55,000원 내면 장원영 포카 4장. 이거는 니즈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선택하겠지만 이거 살 거라면 그냥 이거 산다. 목이야. 돌겠네. 최집사님 감사합니다. Some people look at Sonny Hayes. They see a guy who lives in a van, 개봉했어요? a gambling junkie who missed his shot, the best that never was. But I see possibility. And if you don't love me now, we'll never My rook is a phenomenal talent, but he's young. ever break chains. 해밀턴? You plus him, boom! I got a team. I can still When was the last time you won a race? Sunday, Daytona. Oh, I'm sorry. I meant Formula One. Oh, I'm sorry. Then same as you. There's this new guy. He's old. He's such a prick. He's quick though. If you had any constructive criticism for each other, what would it be? Don't be such an ass. dickhead. That was constructive. Wow. 딴건. Did you win something? 근데 존나 재밌어 보이는데? Still out on that track. Do you think any of them respect us? They're saying Sonny Hayes isn't a has-been. He's a never was. If the last thing I do is drive that car, I will take that life, man. 1,000 times. I'm offering you an open seat in Formula One. The only place you could say, if you win, you are the absolute best in the world. never break chains. 그런데 한스 짐머 뮤직 존나 재밌어 보인다. 극장 가고 싶다 진짜로. 오징어 게임 볼 게 아니라 이거 보러 갔어야 되는데. 아니 제가 안 그래도 그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것도 재밌게 봤거든요. 그거 포드 vs 페라리 맞나? 영화 제목 그거 맞나? 그것도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저 자동차 쥐뿔도 모르거든요. 솔직히 남자치고 차에 관심 없는 편에 속해요. 잘 몰라. 근데 그것도 재밌게 봤거든. 정말 재밌게 봤어. 보고 싶다. 진짜 보고 싶다. 극장을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냐 도대체. 진짜 보고 싶다. 극장 가고 싶다. 못 가죠? 사치죠. 제가 봤을 때 한 5년은 더 있어야 됩니다. 애 다 클 때까지. 자, 여튼 다시 하던 얘기로 돌아갈게요. 감사합니다. 그다음 뭐야 이거? 이건 또 뭔데? My style,
is my confidence. Semen protects my hair, no matter what hairstyle I choose. I hope you like my style. Simon Thermic. Kerastase. 달다 달어. 아. 응? 그러면서 스타쉽이 부지를 매입했다고 그것까지 보내네요 저한테. 스타쉽 부지 매입 기타 그리고 그다음 뭐죠? 그 다음에 워터밤 직캠을 저한테 엄청 보내셨고 네 여기까지네요. 새로운 뉴스는 여기까지. 우리 알땡님이 저한테 보내준 거.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는 봤네요. 네. 잠시만요. 이걸 꺼버리고. 워터밤 평가. 워터밤을 평가할 저 같은 나부랭이가 워터밤을 평가할 그게 되나요? 워터밤 평가? 워터밤을 평가할 이유가 있나요? 워터밤은 그냥 감사하지. 워터밤은 뭐 코멘트를 딱히 달 그게 없죠. 그냥 그냥 대동단결 아닙니까? 근데 워터밤을 보면서 워터밤이 매년 워터밤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인터넷에서 이제 남녀 갈등이 또 덤으로 따라오잖아요. 근데 일관된 스탠스만 가지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보기 싫은 사람 안 보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나는 이중적인 것만 아니었으면 좋겠어. 이중적인 것만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중적인 것만 아니면 나한테 있어서 불편한 건 없어. 워터밤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야. 워터밤을 나는 여자들이 막 이렇게 벗고 나오는 거 싫어할 수 있지. 그 본인은 자유야. 싫어하는 거 아니 도덕적으로 사회 관념적으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아니 본인이 싫으면 안 보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이중적인 스탠스만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 워터밤은 오지게 즐기면서 그러니까 같은 잣대로 보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저에 대한 생각은 저는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거를 사람들이 기준이 다 다를 거 아니야.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냥 좋아하면 된다고 생각해. 근데 무슨 남자가 벗는 거는 예를 들어서 찌찌 파티는 되고 제법가 찌찌 파티는 되고 권은비 워터밤은 아주 그냥 상스러운 거고 이렇게 하는 거 이중잣대잖아.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도 솔직한 얘기로 마찬가지야. 반대도 마찬가지야. 아니 자기 좋아하는 것만 보면 되죠. 그러니까 권은비 워터밤은 와 이건 진짜 신의 은혜다 이러면서 막 극찬을 하고 좋아하는 건 좋아. 근데 그랬으면 남자의 노출에 대해서도 똑같은 그걸로 가야지. 그냥 스탠스로. 무슨 보면서 역겹다 치명적인 척 하는 거 역겹다 그거를 내가 좋아하는 거에다가 그냥 뒤집으면은 그 말이 역겨워지는 거야. 솔직한 얘기로. 그 똑같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야. 똑같은 잣대로만 보면 된다. 그냥 이거 봐봐.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거 뭐냐면 이런 게 나오잖아. 욕할 건 없다는 거야. 욕할 거. 보기 싫으면 그냥 안 보면 된다.
보니까 욕이 나올 것 같은데 내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참으라는 거야. 참으라는 거. 그러니까 봐봐. 최 집사가 의액 이러잖아. 저게 잘못된 게 아니거든? 저 말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야. 자기가 싫어서 표현하는 거잖아. 근데 봐봐. 저거를 똑같이 해갖고 반대로 미러링을 해봐라 이거야. 만약에 권은비가 나오는데 최 집사가 아니라 어떤 여자가 의액 역겨워 이렇게 말하면 똑같아진다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낫다고. 그런 어떤 싫으면 그냥 싫어하면 되지. 그걸 굳이 표현해가지고 그걸 확대 재생산할 필요가 없어. 내가 생각하기엔. 표현의 문제야. 그러니까 표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표현 자체를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걸로 인해서 계속 다른 문제들이 파생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게 그런 문제로 안 가져갔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말을 너무 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내가 이거를 뭐 이렇게 열내면서까지 얘기할 이유는 없죠 사실.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열내면서까지 막 그죠? 근데 여튼 워터밤 영상은 권은비 워터밤 영상은 정말 정말 뭐라 그러지? 이게 권은비도 그렇고 카리나도 그렇고 멋지잖아. 이거를 표현할 방법이 없네. 아니 내가 왜 멋지다고 느끼는지 얘기하고 싶은데 아니 너무 멋있더라고. 아니 그리고 동경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 생각이 든 게 미를 정형화하는 것도 싫거든. 나는 미를 정형화하는 건 싫어.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봐봐. 우리가 나이키 아디다스 막 뚱뚱한 모델 쓰잖아. 엄청 막 뚱뚱한 모델 써가지고 막 광고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오케이야. 여기서 새로운 그거를 발견하고 미적인 걸 탐구하고 이러는 거 자세 좋아. 그러니까 본인이 싫어하고 좋아하고는 그냥 본인의 문제고, 이런 거를 시도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시도를 하냐 안 하냐, 그걸 못하게 하냐 하게 하냐, 이거는 룰의 문제잖아. 사회적인 문제고, 이거는 좋아. 다 좋아. 이것도 있을 수 있고 저것도 있을 수 있는 거지.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 젠더, 성 정체성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철학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몸의 형태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야. 어떤 여자는 깡마르고, 어떤 여자는 뭐야 표현이 안 되네. 여튼 뭔가 글래머스하고, 어떤 여자는 좀 여자든 남자든 좀 펑퍼짐하고, 이 모든 형태는 이게 PC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걸로 평가절하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PC가 없는 세상에도 그러니까 약간 의도적인 정치적 올바름을 위한 분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모든 형태는 탐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정형화해서 이것만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도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다만 제가 이 카리나와 권은비 워터밤에 이거 왜 지웠어? 저 감명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예시가 있을 때 얘도 아름다울 수 있어요. 깡마른 몸매도. 그 다음에 밸런스가 좋은 몸매도 아름다울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냥 엄청 빅 헤비 우먼도 아름다울 수 있어. 다. 이걸 정형화할 필요는 없다. 여기까지가 내 의견이잖아. 근데
권은비 카리나의 영상에서 제가 엄청나게 표현은 좀 다듬을게요. 영감을 받았던 이유는 그거에 있어서 극도로 완성돼 있는, 그러니까 요걸로 완성을 할 거면은 요거의 멋진 그 깡마른 거의 멋짐을 보여주는 스탠스가 있다면 이 밸런스에서 엄청나게 멋진 완성도. 똑같은 거 아니야. 매운 요리로 맛을 졸라 맛있게 내는 거, 그 다음에 짠 요리로 졸라 맛있게 내는 거, 안돼 존나 심심한 슴슴한 요리로 졸라 맛있게 내는 거. 각자 다른 추구하는 게 다르지만 그 안에서의 정점을 찾는 거 아니야. 이거를 뭔가 찾은 것 같은. 멋있다. 응? 멋있다 진짜. 이 밸런스가 너무 멋있다. 나도 저렇게 밸런스 있고 싶다. 이런 어떤 오래간만에 그런 어떤 그 끌어오름. 나도 어떤 내가 저런 대상이 되고 싶다라고 영감을 줄 정도의 파괴력이었다. 야, 몸이 멋지다는 게 저렇게 부럽구나. 그러니까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러니까 성적인 남자가 여자한테 느끼는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어떤 생물 대 생물, 인간 대 인간으로서 느끼는. 야, 나는 지금 내 몸을 그리라 그러면은 이렇게 돼갖고 옆에서 봤을 때 요렇게 생겼는데 지금 다리는 두꺼워지고 허벅지는 엄청 굵어가지고 이 뭐야 밸런스가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가 불만족스러운데 이게 저 엄청난 밸런스. 멋있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나. 그 다음 또 뭐 있었죠? 아까 뭔 얘기 있었는데? 권은비가 곧 워터밤. 권은비가 곧 워터밤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견이 별로 없는 게, 솔직히 향후 10년은 저거 넘기 쉽지 않아 보임. 그러니까 아까 말한 각자의 스타일대로 나와도 뭔가 내 취향이 아니더라도 각자의 정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저렇게 완성도 있는 정점을 다른 누군가가 또 구현할 수 있을까? 쉽지 않아 보여요. 신곡 보는 거 아니야? 신곡도 있나요? 전소미 신곡? 전소미 비비지 조율이, 이건 셋 다 들어야겠는데? 그 정도만 한번 땡겨볼까요? 전소미부터 볼까요? 전소미가 신곡을 냈어? 엑스트라? 가복 개멋있네. 뮤비 색감 좋다.
So tell me, what's the point if I'm your extra? Don't say no 더 아픈 가면 너무 무서운데? extra. 너란 영화 속는 그저 extra. 익숙한 듯 낯선 extra. 근데 자극에 쩔어졌나? 나 이렇게 슴슴하면은 맛이 안 난다. 아, 이게 약간, 아, 이것도 비교해서 그런데 솔직히 이번 에스파도 기존 3연타에 비해서 좀 슴슴하게 전개되는데도 불구하고 멋짐이 너무 넘쳐서 다 상쇄 되거든요. 근데 이 노래 전소미 슴슴은 한데 맛도 슴슴함. 근데 그래도 뮤비는 멋있다. 요새 뮤비는 다 잘 만드네. 자, 다음 거 갈게요. 뭐시기라고? 카와이는 또 뭔데? 가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 멜로디, 그러니까 그 뭐 산시로인가? 저기 회사? 그러니까 저 헬로키티 계열 캐릭터 계열 애들을, 그러니까 르세라핌이 앨범을 냈는데 걔네를 활용해갖고 걔네 판권을 활용해서 우리가 돈 주고 걔네한테 한 거를 사와서 마케팅에 활용한 게 아니라 반대로 산시로 계열 애들이 뭔가 콘텐츠를 만드는데 르세라핌을 섭외해서 일을 시켰다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 산시로가 아니야. 산리오. 그래. 산리오. 그러니까 산리오 컨텐츠가 먼저고, 산리오 컨텐츠가 돈 주고 르세라핌을 고용한 거랑, 르세라핌이 앨범을 냈는데 산리오 캐릭터를 덧붙인 거랑은 완전 다르잖아. 근데 넷플릭스 애니 OST면 내가 말한 그거 아니야? 그 추정이 맞는 거 아니야? 산리오가 컨텐츠를 만든 거야. 근데 르세라핌이 불러주세요 해갖고 뮤직비디오도 찍으면서 르세라핌한테 하청을 준 거지. 일을 준 거지, 일감을. 응? 그렇게 따지면은 뭐 노래가 뭐 구리건 뭐 뭐건 뭐 그냥 막말로 용병 뛴 건데, 개이득이죠 뭐. 그리고 이거 보면서 드는 생각은, 사실 이거는 약간 여러분들 뭐 이 약간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원래도 K-팝 그 아이돌들이 자체 캐릭터를 만들어서 팬 굿즈에 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BTS 케이스지, 그죠? BTS 캐릭터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실 그 카카오톡 대표 그 캐릭터들도 무슨 산리오 같은 캐릭터랑 비교하면, 저는 애초부터 이게 성공해요. 카카오톡이 성공해서 친숙함으로 엄청 대중들한테 사랑을 받아갖고 캐릭터가 이제 잘 팔리고 요렇게 된 거지, 캐릭터만 놓고 봤을 때 캐릭터가 엄청 고퀄리티고 생명력이 어마어마해서 디즈니랑 맞짱 뜰 정도로, 산리오 디즈니랑 맞짱 뜰 정도의 퀄리티를 애초부터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약간 이 플랫폼이 좋아서 더 후광 시너지가 너무 많이 나갖고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캐릭터만 놓고 캐릭터 디자인만 놓고 평가를 하면 약간은 그 캐릭터 사업을 하는 산리오라든지 디즈니에 비해서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약간 후광 효과를 생각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도 그런 의미에서 시도가 좋았다. 근데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K-팝의 얘네 각자가 대변하는 캐릭터들 있잖아. 아이돌들이. 이 세계관을 특히 하이브 같은 회사는 더 구축을 해가지고 그림체를 유지하는, 같은 세계관을 유지하는 선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신인이 등장해도 여기다가 끼워 넣어줄 수 있는, 새로운 캐릭터를 끼워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세계관을 구축을 한 다음에 계속 신생 아이돌이 나오면 캐릭터를 하나씩 부여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IP도 기본적으로 좀 많이 강화해서 깔고 가는 이 캐릭터 IP도 그것도 괜찮아 보여요. 이거 얘네들 보면 뭐 허접해 보이기도 하고 뭐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하겠지. 근데 내 말은 이런 거 시도를 했으면 얘네를 르세라핌도 얘네랑 같은 풍으로, 그러니까 같은 세계관 안에 어울려야지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산리오 애들도 캐릭터는 다 다르지만 산리오 시리즈가 있기 때문에 수집욕도 생기고 그 상품성도 더 강화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인기 캐릭터와 비인기 캐릭터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산리오 캐릭터도 이거 인기 투표하면 그 아시죠 여러분들? 이거 너무 많아갖고 이거 봐봐, 이게 너무 많아갖고 인기 투표하면은 막 말도 안 되잖아.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아이콘으로 안 해놨네. 이렇게 많은 거. 그러니까 이것도 그 뭔가 K-팝의 IP들이 지금 잘 팔리고 있으니까 조금 이 기반을 딱 시스템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새로운 아이돌이 등장하면 딱딱 껴주고 해가지고 확장을 해갖고 그 만약에 그 친구의 인기가 떨어지더라도 캐릭터는 남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세계관을 좀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 여기도 너무 탐나는 시장이다. 맛있다 이 시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거를 말은 쉽지, 그 캐릭터 산업을 구축하는 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겠죠. 그 다음에 뭐야, 비비지 신곡 라라 러브미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목이 많이 가 있어서 제가 좀 조용히 방송하겠습니다. 시선이 닿은 순간에 떨림은 부분 That's what you do, yeah. 한순간 맘에 피어나 어느새 빛을 내는 heart 천천히 into you. 점점 새로 생기는 wave 전에 없었던 내가 돼. 너로 인해 완전해져 baby cause you're my one and only. You gotta la love me. 왠지 기다린 듯한 대자부. You gotta love me. 이건 깨지 않을 illusion. Oh my god, did you say you love me? 내가 끌어당겨 to you. Like oh my god, 멈출 수가 없지 cause I can feel it's true. Like you. You gotta love me. Alright, you make me high. You gotta love me. Cause I can feel it's true. like you do. 낯선 느낌 빠져 깊이 매일 다른 everyday 서로에게 물들어. 짙은 계절의 좁힌 또 다른 나를 올라빈 I can risk it all, I'll never get enough. Yeah, you got me going like that. 너로 인해 번쩍을 때 또 다른 날 꿈꾸게 돼. 근데 이거 유지해주는 것도 이제 고마울 지경이에요. 아니 노래 스타일도 이제는 오히려 옛날 방식으로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오히려 희소성이 있어.
네가 알려준 clarity 이 시간 속에 no more tragedy tragedy you're the world to me Whoa. Did you say what I think you said? Oh my god did you say you love me but I never take and feel you like oh my god 걷잡을 수 없지 cause we both feel it too like you you got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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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alright you make me high you got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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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아 좀 봐줘라. can't feel it's true like you do 네, 약간 그 현실적으로 따졌을 때 이게 저희는 이제 공연업에 계속 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저희가 1년 동안 참여하는 프로젝트들을 보면 여자 아이돌이 별로 없어요. 그게 우리가 그 일을 못한 것도 있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자 아이돌이 비중이 그렇게 아직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높지는 않습니다. 남자 아이돌이 훨씬 크고 그 다음에 남자 아이돌 말고 그냥 원래 공연에서 강세인 무슨 뭐 싸이, 아이유 이거 아이돌 아니잖아. 싸이, 아이유 무슨 임영웅 뭐 등등. 원래 티켓 파워가 센 무슨 뭐 성시경 뭐 그 다음에 그냥 그 가창력 위주의 가수들 이쪽이 공연이 세고 아이돌 공연은 안 하는 건 아닌데 그 생각보다 횟수도 적고 공연장 규모도 생각보다 작아요. 근데 체감으로 못하지만 저렇게 오래된 그 비비지라든지 트와이스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티켓 파워가 세지. 그러니까 사실 할만해. 그러니까 잘 만들어 놓은 친구들은 그거 1년에 한 번씩만 투어해도 수익 괜찮죠, 솔직히. 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유리도 있다고요? 조유리까지 보고 얘기할까요? 조유리 보고 이거야? 이거야 이거? 개와 고양이 이거 맞아? 버전이 여러 개야? 오늘은 어떤 사람에게도 한마디도 하지 않은 그런 요거 보고 이제 오징어 게임 얘기 조금 할게요. 있어요. 이제는 어느 누굴 만나도 궁금하지가 않네요. 그게 당연한 걸까요? 눈물이 나올 것 같으면 웃어버리는 습관은 언제부터 생긴 걸까요? 이제는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꿈꾸던 그때가 그리워요. 그때의 날 알잖아요. 혼자 있고 싶다며 갑자기 나 홀로 숨어버릴 땐 당신과 있는 게 싫어서가 아니에요. 가끔 스타일 잘 어울리네. 오는 고양이 같아요. 손을 잡다가도 따끔하고 아플지 몰라요. 미안해요. 그래도 나를 꼭 안아줄래요? 눈물이 나올 것 같으면 웃어버리는
근데 이게 맞지? 그러니까 사실 내부적으로 어떤 그 웨이크원이랑 조율이랑 어떠한 고민을 했는지는 그 의견들이 조율됐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 조율은 어차피 연기도 병행하고 있고 이제 사실 솔로로는 아이돌의 어떤 그 셈법으로 활동을 하는 거는 별로 효율적이지도 않고 맞지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성, 그러니까 딱 요런 정도의 활동을 하면서 그 다음에 저는 그리고 이 노래도 사실 노래가 엄청 마음에 든다기보다 그냥 요런 스타일의 조율이가 노래하는 스타일을 딱 이렇게 얹어가지고 요런 활동을 하는 거를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냥 이런 노래들은 뭐 히트곡이 되지는 못하겠지. 근데 엄밀히 따져서 조율이가 솔로 활동을 하면서 히트곡을 노린다. 히트곡을 노리는 지금 이 어떤 음악 시장에서 히트곡을 노리는 포지셔닝을 해갖고 달성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어떤 거기에는 이제 히트곡이라고 하면 자본력이 또 투자가 계속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즘엔 돈을 주고 노래를 사는 시대니까 본인이 쓸 거 아니면 그러면 조율이한테 히트곡을 줄 정도 요새 히트곡을 낼 정도면 거기에 자금이 엄청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말로 솔로 가수가 지금 솔로 노래를 내가지고 솔로 여가수가 앨범을 내가지고 히트곡을 낼 정도면 막말로 누가 불러도 히트곡이 나올 정도의 음원을 사와야 되잖아. 그리고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럴 정도의 그게 되려면 돈으로 먼저 바르던가. 솔직히 아니면은 작곡가가 갖다 바칠 정도. 그러니까 뭐냐면 솔로 가수로서의 명성이 너무 높으면 갖다 바칠 거 아니야. 내가 노래를 기깔나게 뽑았어. 그러면 이 노래는 누가 불러도 뜰 건데 아이유가 부르면 더 뜰 거야. 확실하잖아. 그럼 아이유한테 갖다 바친다고. 막말로 표현이 이상해서 그렇지. 근데 조율이가 그 정도 포지션이냐? 그건 아니잖아. 그랬을 때 자금을 거기다가 쓸데없이라는 말은 죄송합니다. 과투자해가지고 그런 어떤 저변을 만들 정도의 투자를 하느니 그냥 연기에 집중하면서 자기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히트곡이 아니더라도 자기 보컬의 어떤 그 매력을 그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노래를 간간히 이렇게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는 정도면 충분히 훌륭하다. 그리고 그 포지션이 현실적이고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요 앨범 어떤 사운드의 스타일이나 그 분위기나 이런 거는 매우 마음에 든다. 다만 노래가 이 노래를 내가 엄청 좋아할 만한 노래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 제가 좋아하는 정도의 멜로디 듣고 나서 나 이 노래 너무 좋아요 라고 할 정도는 솔직히 쉽지 않죠. 솔직히 제가 맨날 신곡 듣고 있지만 그런 노래 1년에 뭐 한두 곡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그 정도로 야 이건 진짜 내 스타일이야. 너무 스타일만 놓고 봐도 좋아. 너무 올해 이 노래가 정말 후보야 라고 할 만한 노래가 뭐가 있죠? 거의 없음. 벌써 에스파 노래가 그 후보에 들 정도로 애초에 후보가 없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약간 주제랑 또 별개로 제가 이왕 알아놓은 김에 컨텐츠들을 거의 보질 못하다가 오징어 게임을 보고 온 관계로 오징어 게임에 대한 짤막한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여러 이제 유튜버들도 리뷰를 올리고 했기 때문에 사실 뭐 디테일하게 뭐 따지고 들 정도의 분석을 한 건 아니고 비슷한 생각이에요. 근데 저는 오징어 게임을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지난주에 오징어 게임이 기대치가 너무 높은 나머지 욕을 많이 먹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 본 상태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보고 나서 제 개인적인 감상평은 그래도 그렇게 욕할 정도는 아닌데 아쉬운 게 많아서 그렇지 그래도 이런 장르의 드라마 치고는 나쁘진 않은데? 라고 저는 괜찮게 봤어요. 그냥 솔직히 기대값이 이미 시즌2에서 좀 떨어져서 그런지 막상 6시간을 보는 내내 그렇게 이렇게 재미없진 않았어. 다음 거를 보고 싶을 정도로는 재밌었어. 궁금하니까 이게 이 게임은 도대체 결말이 어디를 향해 갈까. 근데 저는 드는 생각이 약간 제 개인적인 감상은 1번 누가 살아남고 누가 죽을지가 너무 예상이 잘 되던 게 아쉬움.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 말을 뒤집으면 전개가 이게 사실 서바이벌이잖아.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 속 안에서의 게임은 저 안에서 누가 죽고 누가 살아남을지가 서바이벌로 막 진행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 자체가 흥미진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저 말을 뒤집으면 뻔하다잖아. 예상이 잘 되던 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톱니바퀴가 너무 굴러가는 느낌이야. 그게 아쉬웠어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만 느낀 게 아닐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쉬운데? 봤는데 너무 뻔한데? 재미없는데? 라는 평이 나와도 다 약간 여기서 파생되는 것 같아. 저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야기를 관통하는 캐릭터의 어떤 주제의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모순된 상황에서의 어떤 판단이라든지 마지막 예를 들면 주인공이 그러니까 인상적인 장면들 아기와 주인공하고 대치돼갖고 어떤 희생이 있고 막 이런 어떤 상징적인 그 이미지가 주는 상징적인 그런 것들은 나쁘지 않아. 근데 이야기를 끌고 가는 연출이라든지 이야기를 끌고 가는 진행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리고 게임도 재밌거든. 안에서 등장하는 게임은 생각보다 재밌게 구성이 됐어. 나는 오징어 게임 시즌 1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데 더 흥미진진한 게임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보다 잘 없을 것 같은데라고 했는데 특히나 그 마지막 게임 그 마지막 그 공중에서 밀어 떨어뜨려 갖고 한 명씩 그러니까 3명씩 최소 3명 룰이 뭐였지? 한 명은 반드시 떨어뜨려야 되는 한 라운드마다 그 룰도 세팅이 너무 잘 됐다고 생각하거든. 너무 멋진 게임을 만들었어.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끌고 가는 과정에서 특히 마지막 게임 직전까지 그게 무슨 변형 공중 오징어 게임이었나? 마지막 오징어 게임이 여기 전까지 끌고 가는 과정에서 주는 그 아쉬움들 연출들 이게 너무 크게 작용해서 반감을 한 것 같다. 공중 오징어 게임은 괜찮았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굳이 얘기하자면 이건 시나리오의 문제가 아니라 시나리오는 그럴듯해요. 근데 약간 어느 장면에 힘을 싣고 어느 포커싱에 힘을 싣고 어떤 전개의 연출을 어떻게 하고의 문제가 좀 더 컸던 것 같아. 특히나 왜 이렇게 내가 보고 나서 충분히 잘 만든 오락 드라마고 충분히 잘 만든 드라마인데도 불구하고 아쉬운 게 너무 크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아쉬웠나를 생각해보면 거슬리는 게 탁 한 몇 개가 있거든. 너무 거슬리는 게 그게 내가 느끼기에는 누구지? 현주가 죽고 현주씨가 죽고 그다음에 양동근과 어머니 부분 여기가 너무 설득력을 잃을 정도로 막 연출이 집중이 못해. 좀 내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저기에
이게 어다르고 아다르다고 엄마가 그런 선택을 하는 것까지는 있을 수는 있어. 세상은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고 그 극박한 상황 속에서는 그런 선택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그걸 설득력을 만드는 그 과정 빌드업이 좀 약간 허술하다. 그래서 여기서 주는 괴리감이 너무 커서 여기서 일단 팍 죽었어요. 여기서 일단 팍 죽었고 그 다음에 내내 지적되는 그 외부에서 그 섬 찾는 아저씨랑 그 오달수 아저씨 그 부분, 그러니까 섬을 찾고 막 그 하고 이 부분, 그러니까 게임 외적인 그래 도시오브 부분, 도시오브 1 현주씨 죽는 거, 2 도시오브, 그다음 3 그다음에 그 북한에서 내려온 여자 그 관리자 그 파트, 이 세계에서의 뭔가 이게 좀 허술하게 넘어가는 두루뭉술하게 그냥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사건이 벌어지는 것 같은 그게 계속 연속되면서 이게 크리티컬하게 마이너스를 줘서 오히려 전체를 좀 망가뜨리는 것 같은 느낌인 거야. 야, 사실 이것도 디테일하게 얘기하다 보면 진짜 할 얘기가 많거든요. 뭐 어떤 점이 아쉽고 그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뭐 이거는 이래서 아쉽고, 특히 전체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캐릭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하는 드라마 특성상, 왜냐면 서바이벌에 누가 죽고 누가 사는지가 전체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 한 명 한 명의 캐릭터가 분명해야 되고 그 캐릭터의 서사가 분명해야지 사람들이 몰입을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의 서사가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다른 건 다 괜찮았거든. 근데 난 딱 요 세 개가 전체 밸런스를 너무 깨는 것 같은 이미지를 지을 수가 없더라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만 조금 섬세하게 손대면 진짜 괜찮았을 것 같아. 왜냐면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큰데도 불구하고 나는 드라마를 끝까지 봤거든. 그러니까 끝까지 보게 할 정도의 이야기가 주는 그 힘은 분명히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미 구조 자체가, 그 게임이 어떻게 끝날까라고 궁금해하는 서바이벌이라는 그 이미 플랫폼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더 아쉬운 거죠. 훌륭하니까. 마치 이거는 우리가 그거랑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만약에 프로듀스 101 시리즈가 뭐 5, 6가 나왔어. 그러면 기본 골자는 벌써 우리를 재밌게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잖아. 애들이 출연자 100명이 나와서 그 중에서 10명 남짓한 애들만 데뷔한다. 그럼 벌써 거기서부터 궁금하잖아. 우리는 뭐 가타부타 말이 많아도. 그러면 그 안에서 캐릭터들만 살아있으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도 벌써 흥행할 여지가 큰 시스템이잖아. 시스템을 잘 만들었다 이거지, 구축한 거는. 근데 디테일에서 뭔가 억지 데뷔조를 짠 것 같은, 아쉽습니다. 그게 아쉬워요. 그래서 재밌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할 얘기는 오지게 많고 아쉬워서 할 얘기가 많은 드라마였다. 그리고 조유리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로 얘기를 하자면, 우린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돌 팬이니까 오징어 게임에 나코자님 말하는 거 동의해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어마어마한 메가 콘텐츠에 합류해가지고 네임밸류를 올렸다는 것만으로도 게이득. 그리고 축하할 일. 그리고 나쁘진 않았다. 다만 빛나지도 않았어, 솔직히 얘기하면. 좀 뭐랄까, 이거는 근데 조유리가 연기를 못해서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아까 얘기했던 이 서사들의 조유리가 해당되니까 너무 중요한 서사에 해당이 되는데, 그 캐릭터가 생명력이 엄청 넘치는 캐릭터냐?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연기자를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 시즌 1 때 누구죠? 오징어 게임 시즌 1 때 그 누구지? 엄청 뜬 그 여자 모델 누구지? 정호연 씨. 정호연 씨의 캐릭터랑 만약에 조유리가 연기했던 캐릭터랑 놓고 고르라 그러면, 그러니까 누가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연기자한테 놓고 고르라 그러면
그쪽이 훨씬 낫다는 거지. 이쪽은 뭔가 굉장히 중대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이미지를 강렬하게 만들고 캐릭터를 막 생동감 있게 만들고 풍부하게 만들고 많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할 만한 캐릭터가 아니야. 그러니까 애기한테 포커싱이 가는 거지 조율이한테 포커싱이 안 가. 막 조율이의 희생도 아니야. 사실 생각해 보면은 조율이의 희생도 포커싱이 잘 안 가. 왜냐면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그 주인공 그 누구지? 이정재는 숭고한 희생이 나오잖아. 이야기 플랫 자체에서. 근데 조율이는 이미 다리도 다쳤고 그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을 지금 상태도 아니고 강제되는 희생이야. 강제되는 희생. 그러니까 뭔가 캐릭터한테 몰입할래야 몰입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뭐가 자기가 능동적으로 뭔가 상황을 바꿨느냐, 뭐 현주 씨하고 아니면 양동근이랑 어머니랑 뭔가 막 에피소드를 자기가 주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풍부하게 만들었냐,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되게 흘러가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캐릭터 자체가 제한이 엄청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율이가 연기를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제한적인 역할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빛나기가 어려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도 캐스팅이 그런 미스캐스팅이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딱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조율이가 그 전까지 뭐 보여줬던 것도 뭐 야 이렇게 중요한 역할에는 아니면 이 역할에 어떤 연기자를 투입하면 없던 무에서 유를 창조할 거기 때문에 그런 캐스팅이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딱 윈윈이었다. 그리고 요걸 발판 삼아서 인지도를 발판 삼아서 더 좋은 역할을 얻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합니다. 자, 네 형님들, 제가 약간 흥분해갖고 말을 막 와다다다다다 했는데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말하면서 느꼈는데 이래버리면 제가 빨리 회복해야지 저도 육아로 돌아갈 수 있는데 내일 또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아까보다 목이 너무 안 좋아졌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지금 한 10분 남짓이죠. 10분 남짓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그래도 이번 주에도 와주셔서 형님들 이렇게 지금 열악한데 함께 해주신 형님들 진심으로 한 분 한 분 감사드립니다. 형님들 오늘 이번 주도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주말 너무 덥죠? 더위 조심하세요. 제가 이 목이 안 낫는 것도 여러분들 그것도 있어요. 이게 에어컨을 끌 수가 없어. 에어컨 때문에 목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거든? 아이고. 도성방님 감사합니다. 요거 또 요걸로 해주셨네. 감사합니다. 생일자 생일 축하하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생일이신 분들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3일 전에 저희 아들 두돌이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성방님. 사랑하는 당신의 덕분에 생일 축하합니다. 저희 아들 축하해주는 건 아니겠지만 저희 아들 여기까지 잘 키웠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형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형님들. 누굴까요? 아무도 모르네요.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